도록 하고요. 오빠 논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친오빠 논쟁. 예? 그렇죠. 친오빠 논쟁. 이 오빠에 대해서 우리 그 이정주 기자님이 별도로 취재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그분의 친오빠와 관련해서.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뭐 다 까면 다 저희가 까면. 취재한다고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까자. 2021년 이제 2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때 이 오빠 이름이 김진우 씨예요. 네.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이걸 개명을 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김진우 씨는 아니었고. 그 집들은 다 이름을 바꾸네. 네. 근데 이 오빠가 여러 설이 있었는데 그 기자들 저희 같이 취재할 때 윤석열 후보가 뭐 그때 별의 순간을 잡았냐 안 잡았냐 해가지고 2021년 오세훈 시장 보궐 때 같이 떴잖아요. 그때 3월 LH 사태 터지면서 이제 확 뜨고 있을 때 그때부터 기자들 사이에 김진우 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스케줄을 오빠가 관리한다. 여사의 오빠가 관리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저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부장이 전화해보래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우리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 치고 노무현 대통령의 권양수 교수의 오빠가 있다 쳐. 네. 거기다가 스케줄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그 야인이어도 말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수 교수의 오빠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안 하잖아요. 보통 본인 친척, 네. 본인 조카나 본인 뭐 직계는 해요. 그렇죠. 근데 오빠 이렇게 약간 매제 사이 이건데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죠, 그냥. 전화했는데 그때 2021년 6월이에요. 네. 그 당시에 윤봉길 기념관 거기서 6월 21일인가 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마선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장소 시간 뭐 질의응답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보 라인이 없어서 이분한테 전화를 해보래요, 사람들이. 공보 라인이 없는. 공보 라인 그때 최지연 지금 인사비서관 네. 최지연 변호사가 사회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그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때 우당탕탕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자회견은 보통 솔직히 우리 밥 먹고 한 2시나 3시 하잖아요. 그쵸. 1시 반인가 잡은 거예요. 1시인가. 저희가 솔직히 뭐 밥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쳐버리죠. 1시에 잡으면 11시에 가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렇죠. 그럼 일정이 다 마감 시간부터 이게 엉킨다니까요. 그렇죠. 다 안 맞으니까 아니 혹시 주변에 정치를 해본 사람한테 좀 브리핑 시간도 조정을 좀 해봐라. 네. 근데 본인이 하겠다니까 1시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 그 일정을 그러면 오빠가 했다는 오빠가 소리 잡았네. 네, 정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전화를 하면서 나중에 그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회사에서 시키길래 부장이 시키길래 면피용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안 받겠지. 우리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네. 빨리 집에 마감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다른 기사 때문에 내가 김진우 씨하고 무슨 통화를 하겠어. 네. 안 받겠지 했는데 다른 세 보니까 받더라고요. 받았는데 제가 당황한 게 할 말이 없어. 준비가 저는 안 받을 줄 알았으니까 부재중 보여주고 퇴근하려 했거든. 했습니다. 면피로 하려 했는데 받으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오빠 혹시 오빠시냐고 그러니까 오빠래. 그래갖고 예, 그 일정 때문인데 자기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네. 그 다음부터 자주 통화를 했어요. 좀 막히는 게 있거나 네. 이러면 굉장히 나이스하세요. 그리고 전화 받아보면 더듬더듬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기자 7번째 그래 이게 궁금하죠? 정말? 앞에 이미 비슷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하니까. 비슷한 질문을 기자들이 하잖아요. 예, 그냥 예. 어차피 기자가 전화한다는 건 같은 일을 가지고 전화하니까 통상은.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나이스하게 전화가 3분 안에 끊겨요. 왜?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죠? 굉장히 스무스한 나이스하고. 예. 그래서 일정 조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꽤나 통화를 했었어요. 기자들하고. 취임 후에도. 취임 후 텔레그램도 자주 하고. 그래서 그 김건희 굿즈라고 기억나세요? 김건희 한때 김건희 굿즈라고 네. 무슨 네이버 쇼핑몰에서 네. 김건희 여사가 컵, 지금 뭐 생각하면 뭐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굿즈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런 거 있었다. 네, 그건 한 100년 동안 보관했다가 내놔야 경매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어. 네. 근데 아무튼 그 굿즈 팔 때도 이분이 개입해서 뭐 설인데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거는 쇼핑몰에 어디 들어가면 살 수 있다. 뭐 마케팅을 했다는 설도 돌았었어요. 마케팅까지 했다. 네, 직접 그 굿즈 판매하려고. 이제 그 굿즈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기가 이렇게 여사의 많다. 호감도를 높이려고 한 거죠. 호감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돈 벌려고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집안은 할 수도 있다. 이 집안은 할 수도 있겠다. 부동산, 주식, 굿즈까지. 굿즈까지. 그래서 이 오빠가 기자들 사실 굉장히 유명했었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비선 논란이 일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공군 1호기 사건 그때 신지연 씨. 신지연 씨. 예, 그때 들어갔던 그거 일어나고 뭐 21g 터지고 그 대통령실 공사할 때 입찰할 때 수의계획했다. 이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한 취재원이고 저는 전화를 받고 안 끊는 사람 처음 봤어요. 친인척 중에. 저야 땡큐였죠. 네. 네, 정보도 자주 받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네, 자기한테 물어보래요. 자기한테? 네, 보통 이렇게 하면 뭐 어디 대통령실에 물어보셔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고 대통령실 네. 뭐 공식 라인에 여쭤보세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게 로직인데. 네, 그거를 그 대답을 예상하니까 저도 떠듬떠듬해요. 솔직히 처음 접근할 때 네. 저희 죄송한데 하니까 이분이 약간 느낌이 죄송할 거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참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뽕, 기자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갑자기 기자들한테 막 뭐 연락을 많이 받거나 막 언론사들이 막 쫙 붙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죠. 느낌을 느낌을 받지. 받고 네. 이게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막 이렇게 자기한테 막 붙다가 어느 날 이제 굉장히 네. 적막하고 네.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카메라 마사지 안 받으면 정치인 늙는다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처음 받아본 거잖아. 그러니까 네. 여사도 예전에 이명수 기자한테 주주주주 얘기한 게 이게 네. 처음 받아본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막 하고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막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은 거야. 방귀나 뿡뿡 끼고 내가 코 골고 네. 뭐 이러고 내가 데리고 사는 거지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나이스하고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지금 이 대통령이 앞으로 될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를 얼마나 알리고 싶었나 이제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빠 논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네. 오빠도 오빠라고 불렀겠지. 진우야 뭐 불렀겠어? 3살인가 그렇겠지. 많잖아. 예. 2살? 2살 맞나? 뭐 그럴 거야. 나이가 맞아요. 많은 한 3살 거. 정도요. 3살 정도. 한동훈 대표하고 동갑이면은 몇 살 많? 2살 많은 거. 네. 한동훈은 3 73이고 김건희가 72고. 그러면 2살 차이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나이가 같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심우정이 70인가 그럴 걸 아마. 심우정이랑 그때 동기였잖아. 아, 그때 그래요? 김진우가. 그러니까 2살이 맞을 거야. 네. 2살 차이가 맞을 네. 거야. 뭐 어쨌든 2살 아니면 3살 정도인데 뭐 진우야라고 하지 않고 뭐 어쨌든 오빠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2명 있었던 거지. 친오빠와 서결이 오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셨죠. 약간 복기를 해보면은 이게 30분 만에 언론 공지가 나와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언론 공지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익명의 관계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니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걸 언론 공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죠. 용산에 그게 비서실장이 됐든 홍보수석이 됐든 이거를 언론 공지를 하는데 이거 확인을 안 하고 그렇죠. 할 수가 있을까요 여사한테? 확인하죠. 이거는 이거는 대통령도 모르는 얘기야. 왜냐면은 여사랑 김건희랑 명태균이랑 둘이 주고받은 거니까 예. 확인을 하려면 명태균한테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김건희한테 이거는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김건희 제가 들은 바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2번 확인을 했다라고 해요. 정진석 비서실장 2번. 건희 여사한테. 네. 근데 김건희가 진짜 친오빠다. 너무 억울하다. 팔짝 뛰었다. 팔짝. 거의. 팔짝 뛰었다. 눈물을 글썽였다라는 썰까지 있어요. 정말로 억울해 죽겠다. 눈물 글썽. 근데 이걸 하려면 자기 거 옛날에 찾아봤겠네 이렇게. 네. 뭐가 됐든 하여간 그러니 용산에서도 30분 만에 이렇게 빨리 나오고 언론 공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 여사가 이렇게 세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데 네. 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여사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2번밖에 안 만났다 명태균 하면서 이게 신뢰를 잃어버려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딱 이게 그거예요. 네. 저는 박지원 원장이 친오빠라고 오늘 방송 나와서 자기는 친오빠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는 친오빠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또 뭐 서결 오빠라고 얘기하고 막 이제 명태균은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러면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런데 용산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은 70%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올 비슷하게 거예요. 20%만 이거는 친오빠다. 70%는 이거는 서결이 오빠다. 이렇게 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음. 그게 친오빠든 서결이 오빠든 이제 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예.